넘어 농업계의 활력소, 농민의 해결세가 되어드리는 구수한 구수경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고민 듣고 해결해드리고 싶지만 제 몸이 하나라서요,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한 지역 농민들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부터는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추첨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사연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을 고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1000평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3년간 빌려줬고 그 사람은 거기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고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기에 땅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파종을 또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짓고 있어서 지금 못 짓는 상황이에요. 왜 계약 기간도 만료된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짓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 파종까지 했다는 건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괘씸한데요. 하지만 사연자님, 그동안에 정도 있고 해서 경찰서로 막 멱살을 잡고 끌고 가기도 정말 애매할 텐데 마음고생이 참 심하실 것 같습니다. 이강희 법무사님, 사이다 솔루션 줄 수 있으시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지도 이제 임대차를 할 수가 있고요. 기간이 만료됐다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농지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으니까 농지를 돌려달라는 그 요구를 묵살한 채 자기가 또 여전히 그렇게 파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계약 위반이죠. 이런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정식으로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 의사를 표시해서 기간 만료 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계약 해지를 무시하고 계속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 인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이제 농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농업농촌에서는 사실 좀 법적인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각서 또는 다짐을 받아서 그 농작물 수확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었다가 그래도 주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 그 농지를 되돌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이 아주 바쁠 때만 직원 1명을 고용하는데 그럴 때도 근로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 문제는요, 송수연 노무사님께 여쭤봐야겠죠? 송수연 노무사님! 네, 결론은 작성하셔야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근로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안에 구성 항목에는 그 임금의 구성 항목뿐만이 아니고 계산 방법, 근로의 시기와 장소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서 작성하셔야 되고, 만약에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구성 항목 등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달하여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그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쪼개져서 분할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성한 후에 한 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교부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교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해 꼭꼭 써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평소엔 칼퇴근 시켜주지만 아시다시피 농번기 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때만 야간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까?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이번에도 송수연 노무사님께 물어봐야겠습니다. 송수연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네, 농업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가산임금 중에 잔업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배제돼서 야간 근로수당도 주지 않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야간 근무수당은 주셔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야간 근로수당만큼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라 할지라도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후 22시, 즉 밤 10시부터 2길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로자가 오후 22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까지 2시간 동안 야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2시간만큼의 가산수당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러면 2시간의 가산수당은 5,000원, 5,000원씩 도합 10,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20,000원이 아닌 30,00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해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업 말고는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농사라면 정말 자신 있는데 다른 쪽은 영 젬병이에요. 특히 세금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 농민 직거래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판매장을 하나 열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거 세금 신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농민들 농사는 비과세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뭘 해도요, 정말 세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세금 박사 기지훈 세무사님이 계시잖아요. 세무사님, 정답 좀 알려주세요. 판매장을 설치해서 별도로 판매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그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그 농산물 작물 재배 매출이 아니라 소매 매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고 소매 매출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지인이 동네 땅을 샀습니다. 20년도 넘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마을길로 쓰던 땅인데요. 자기 땅이라며 거기 펜스를 치고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먼 길로 돌아다니게 됐어요. 너무 불편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니까요. 내 땅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돌아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입장에서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강일 법무사님, 사연자의 입장에서 어떤 솔루션을 내려줄 수 있나요? 그 길이 언제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길을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뭐 마을의 특정 한두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을 사람 모두가 이용하는 길인지, 그리고 길의 소유자가 최초의 어떤 그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는지 여부, 하여튼 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길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면 일종의 그 관습도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그 땅은 길로 이렇게 내놨을 수도 있고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았을 때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해서 마을 사람들의 통행을 막을 수도 있지만, 과거 20년 이상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녔던 그런 그 통행권, 그것도 좀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 길의 어떤 출입권 또는 통행권, 이런 것들이 보호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땅의 소유자의 어떤 그 소유권은 조금 좀 이제 양보를 시키는 이런 어떤 그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상대로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이나 출입 방해 금지, 통행 방해 금지 청구 소송, 이런 걸 통해서 출입로 또는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법적인 어떤 쟁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마을에서 원만히 잘 타협하거나 합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그 땅을 아예 마을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그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네, 모쪼록 마을 분들과 토지 주인 모두 웃으면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고민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농업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규모는 아주 소소해요. 그럼 딱히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이 문제는요, 기지훈 세무사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네, 농업법인을 설립하셨다면 개인 농업과는 달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고요. 따라서 농업법인의 경우는 매출이 소소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농민 여러분, 좀 시원해지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와 농업사이다 세 분 전문가들이 고민을 팍팍
도장 깨기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놓치실 일 없이 아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농업인 교류센터의 문을 똑똑 두드려 주시고요. 이메일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